리플이 10달러 간다더니 2026년 새해 첫날부터 고작 1.8달러라니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멍하니 지켜보고만 계실 겁니까? 당장 이번 달 일본에서 시작될 기관, 규제 함정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전 재산이 이번 1월의 휴지 조각처럼 되어 한순간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공포에 휩쓸려 매도 버튼부터 누르지 마십시오. 이건 개미를 털어내려고 SBI와 세력들이 파놓은 가장 정교하고 완벽한 속임수입니다. 피눈물 흘리는 홀더분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고 이 위기를 인생 역전의 기회로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세계 2위 경제 규모를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돈이 말도 안 되게 많은 나라죠. 그런데 그 일본의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세금 때문입니다. 과거 일본은 암호화폐 수익의 최대 55%까지 세금을 매겼습니다. 여러분이 리플로 1억을 벌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5,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시장에 뛰어들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큰손들은 암호화폐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율이 20%로 크게 내려간 겁니다. 1억을 벌면 2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특정 암호화폐에만 이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대상이 바로 XRP입니다. 왜 하필 XRP냐고요? 다시 말하지만 세금 때문입니다. SBI는 리플랩스의 핵심 주주입니다. 한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죠. 한국의 SBI저축은행 있잖아요. 바로 그 모회사가 일본 SBI입니다. 이 회사가 리플과 손잡고 일본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왜 XRP에만 세금 혜택을 줄까요? 수많은 코인 중에서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판이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으로 시간을 돌려봅시다. 2017년 3월 2일 SBI 리플 아시아라는 합작법인이 발표를 하나 합니다. 일본 은행 47곳이 리플 기술을 활용한 파일럿 프로그램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거의 9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럼 9년 동안 이 은행들은 뭘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인프라를 깔고 법적 프레임워크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인 지금 드디어 그 결실을 거둘 타이밍이 온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본의 47개 은행이 XRP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준비를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실시간 송금, 국내외 결제, 토큰화된 자산 거래까지 전부 XRP 원장 위에서 돌아갈 준비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쿄증권거래소에는 일본 최초 XRP ETF 신청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SBI가 주관한 겁니다. ETF가 뭡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 사듯이 암호화폐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상품이죠. 이게 승인되면 일본의 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합법적으로 XRP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조 원, 수십조 원 단위로 움직이는 돈이 XRP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세금 20%로 확정된 환경에서요. 여러분이 만약 큰손이라면 이런 조건에서 안 들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 시장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메루카리 아시죠? 당근마켓 같은 겁니다. 거기서 XRP 결제 옵션이 실제로 운영 중입니다. 중고 물건 사고 팔 때 XRP로 결제할 수 있어요. 이게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생활 속으로 이미 들어왔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건 일본 거래소 피트뱅크 데이터입니다. XRP 거래 대금이 140억 원으로 이더리움 130억 원을 넘어섰어요.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520조 원이고 XRP가 160조 원인데 거래량은 XRP가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수요가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투기가 아니라 실제로 쓰려고 사는 겁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비트코인 거래 대금이 220억 원으로 1위고 XRP가 140억 원으로 2위입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많이 거래되는 코인이 XRP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렇게 좋으면 왜 가격은 안 오르냐는 겁니다. 왜 1.847달러에서 횡보하냐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함정입니다. 세력들이 개미를 털어내려고 일부러 가격을 눌러두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본 정부가 세금 혜택 준다. SBI가 ETF 신청했다. 47개 은행이 대기 중이다. 이런 뉴스가 쏟아지면 개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미친 듯이 사들이겠죠. 그러면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런데 그게 큰손들에게 유리할까요? 아니죠. 큰손들은 싸게 많이 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가격을 눌러놓고 개미들을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10달러 간다더니 왜 안 오르지? 역시 사기였어.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 물량을 큰손들이 조용히 받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면 과거 2024년부터 2025년 초까지 나타났던 패턴이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프랙탈 분석 전문가들은 이걸 화이트 프랙탈 신호라고 부릅니다. 과거 횡보 구간 이후 수직 상승했던 그 패턴이 2025년 말부터 다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오르냐고요? 2026년 8월입니다. SBI와 리플이 일본 시장에서 RLUSD라는 걸 본격적으로 배포할 예정이거든요. RLUSD가 뭐냐면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한 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코인인데 이게 XRP 원정 위에서 작동합니다. SBI 자금이 RLUSD를 통해 리플 생태계로 유입되는 겁니다. 그러면 XRP 거래량이 늘고 유동성이 커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죠. 이건 수년간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실현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과거에 발표됐던 내용들이 이제야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프랙탈 분석 전문가들은 2026년 XRP가 8달러에서 27달러까지 상승할 확률을 50에서 55%로 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8달러입니다. 지금 1.847달러니까 4배 이상 오르는 겁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10에서 15달러고 최대 시나리오는 27달러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제프리 캔드릭이라는 애널리스트도 2026년 XRP 가격을 8달러로 전망했어요. 이 은행은 글로벌 톱급 은행입니다. 함부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8달러를 말한 건 그만큼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XRP가 330% 급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30%면 지금 1.847달러에서 약 4배 오르는 겁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7.94달러 정도가 나오죠. 8달러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 예측은 법률 통과와 ETF 자금 유입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지금 일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최종 승인 단계에 있어요. 이게 통과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합법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적 프레임워크가 먼저 잡혀야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상식이죠.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라는 거냐는 거죠. 답은 분명합니다. 지금 팔지 말고 버티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분기부터 SBI와 리플이 RLUSD를 배포하면 그 효과는 빠르게 나타날 겁니다. 주요 파트너십을 통해 일본 금융 시스템 통합이 현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온체인 외환 거래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에버노스라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이 회사는 기관 투자자를 위한 DeFi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 재무 DeFi부터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온체인 외환, 유틸리티 기반 NFT까지 기관 사용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그런데 SBI가 여기에 300억 엔을 투자했습니다. 300억 엔이면 한화로 약 3천억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XRP 생태계로 흘러갑니다. 에버노스가 만드는 모든 솔루션이 XRP 원장 기반이거든요. SBI는 XRP 관련 모든 사업에서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 등급의 보관 서비스와 수익 창출 상품 개발이 핵심 목표입니다. SBI 디지털 마켓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싱가포르 통화청 규제를 받는 기관 수탁기관으로 지정됐어요.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XRP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은행에 돈 맡기듯이 XRP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야 큰 손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가 지금 완성 단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SNS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정말 많죠. 출처 불명의 과거 기사를 최신 뉴스처럼 포장하는 경우도 자주 보입니다. 2017년 기사가 마치 새 소식인 것처럼 재포장되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볼 때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 뉴스를 전부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수년간 일본에서 움직여왔고 과거에 발표된 것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47개 은행 파일럿 프로그램 성공 발표, 이건 분명 과거 뉴스입니다. 하지만 그 은행들이 지금도 여전히 리플 플랫폼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파일럿이 성공적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긍정 신호입니다. 실제로 일본 주요 은행들은 여전히 리플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수년 전 시작된 파일럿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이 상용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RC 클라우드 플랫폼은 리플 솔루션으로 구동되며 국내외 실시간 송금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대형 은행들이 XRP 원장에서 토큰화를 진행합니다. 토큰화가 뭐냐면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겁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같은 걸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거래는 빨라지고 수수료는 줄어듭니다. SBI 리플 아시아는 도플러 파이낸스와 협력해 XRP 기반 수익률 상품과 자산 토큰화를 검토합니다. 수익 창출 상품 출시도 예정돼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들 역시 수익을 원합니다. 그래서 XRP를 수익 창출 자산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XRP를 들고 있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은행 예금처럼 말입니다. 기관 투자 등급 수익률 확대가 목표입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XRP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가격 상승을 노리는 투기 수요뿐 아니라 이자를 받으려는 안정적 수요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BI의 최근 발표 내용들은 전부 리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발표가 기관 상품과 인프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완전히 새로운 2026년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굴러가고 있습니다. 리플의 일본 시장 확장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일본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이고 지금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하는 중입니다. 리플은 지난 10년 넘게 일본에서 탄탄한 기반을 쌓아왔습니다. 리플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고한 위치를 만들어왔고 한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죠. 그럼 이제 가격 전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봅시다. 2026년 들어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 첫 번째 목표인 5달러 돌파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보수적 전망입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7에서 10달러, 최대 낙관로는 10에서 15달러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내부 분석에 따르면 2028년까지 XRP가 12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분석가는 2029년 12달러를 제시합니다. 2년 내 12달러 전망도 있습니다.
향후 3년 내에 12.50달러 전망도 제시됩니다. XRP 성장 로드맵은 2025년 5달러를 시작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2026년 정식 서비스 개시 이후 빠른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2027년 10.50달러 달성 가능성이 언급되고 2028년 12.40달러 전망도 나옵니다. 물론 이건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초기 가격 예측과 실제 시장은 언제나 차이가 있습니다. 50달러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초기 2025년 가격 예측도 빗나갔습니다. 비트코인은 20만 달러를 넘지 못했고 XRP는 5.25달러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8달러 예측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가격 예측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초기 예측과 실제 결과의 차이는 있었지만 방향성은 비슷했습니다. 보수적 추정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25달러 전망은 현재 상황 대비 보수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는 50달러 가능성도 언급하지만 그건 너무 낙관적입니다. 현실적으로 2026년 8달러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낙관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XRP는 새로운 고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현물 가격 상승은 달러 대비 가치 증가로 이어질 겁니다. 낙관적 전망은 규제 명확성 강화와 XRP 현물 ETF 승인에 기반합니다. 2026년 법률 제정은 필수입니다. 2026년 가격 예측은 법률 통과와 ETF 자금 유입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XRP 원장 생태계와 리플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대형 금융기관 참여 여부가 가격 상승의 핵심 변수입니다. 과거 ETF 유입 데이터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 2025년 12월 26일 기준 현물 XRP ETF에 총 11억 4천만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불과 며칠 만에 1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가격은 안 오를까요? 왜 1.847달러에서 횡보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직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아직 다 모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이런 흐름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시장이 반등하면 자금 유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2025년 내내 규제 당국의 우호적 태도도 이어졌습니다. 규제와 법률이 현실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진행되는 리플 관련 프로젝트 규모는 상당합니다. XRP 수요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확실합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XRP는 리플 전략의 중심이므로 회사 성장이 곧 코인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리플은 소송에서 승소했고 확장 중입니다. XRP는 법적 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법적 장애물은 없습니다. 확정된 사실입니다. 리플이 일본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도플러 파이낸스와 공동 개발 중인 플랫폼이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필요한 인프라는 이미 깔려 있습니다. RLUSD 출시와 주요 기관 관계 구축도 진행 중입니다. 아시아 웹3 얼라이언스 재팬과 웹3 살롱이 일본 금융 인프라 혁신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SBI 홀딩스와 스타랄레 그룹이 엔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 개발합니다. XRP 원장 기반 차세대 규정 준수 디지털 금융 솔루션을 개발하는 일본 스타트업 지원 계획도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투자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 계획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런 요소들이 가격 전망의 근거가 됩니다. 2026년 전망에 도움이 되는 통찰입니다. DFI의 제도적 확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XRP 원장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XRP 원장과 아시아 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리플의 아시아 벤처는 XRP를 수익 창출 자산으로 바꾸려 합니다. 기관 투자 등급 수익률, 인프라 구축과 토큰화된 실물 자산 활용 확대가 목표입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제도적 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형 은행들이 여전히 리플 플랫폼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권의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SBI 리플 아시아가 XRP 기반 수익 상품과 자산 토큰화를 밀고 있습니다. 과거 전 세계 90개 이상 은행이 리플과 협력했습니다. 리플은 XRP 원장 도입 가속화와 미국 금융 중심지 입지 강화를 위해 주요 은행과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리플은 대형 기업 인수와 XRP 중심 전략도 추진했습니다. SBI 그룹의 SBI VC 트레이드 자금이 RLUSD를 통해 리플 생태계로 유입됩니다. 이는 거래량과 가치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겁니다.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함께 봐야 합니다. 가격 예측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거를 합쳐보면 방향은 명확합니다. 일본의 천문학적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XRP는 자발트가 아니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권 자산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SBI 리플 아시아 합작법인의 지분 구조와 메르카리의 실생활, 결제 도입은 이것이 단순 투기가 아니라 실물 경제 통합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과거 2024년부터 2025년 초까지 나타났던 가격 구조와 이동 평균 반응 패턴이 2025년 말 현재 다시 반복되고 있어 화이트 프랙탈 신호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본 정부가 XRP에 세금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건 수많은 암호화폐 중 XRP만을 선별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아주 큰 시사점을 줍니다.
현재 시점 오후 3시 32분 기준으로 XRP 일간 거래량은 1억 1,700만이며 시가 1.8754달러, 고가 1.883달러, 저가 1.8123달러, 종가 1.847달러로 변동폭 0.070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시장 유동성이 살아나면서 고액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2026년 첫날인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발 XRP 호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금융과 가상자산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사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글로벌 은행도 XRP의 제도 친화적 특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규제 명확성 확보가 ETF 승인으로 이어질 경우 2026년 XRP는 만원을 훌쩍 넘어 4만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 나온 예측은 아니지만 왜 다시 언급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손에 XRP가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세력들이 물량을 다 모아버리면 가격은 순식간에 튀어오를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일본의 47개 은행이 9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을 여러분은 놓치실 겁니까? SBI가 300억 엔을 투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을 잃으려고요? 아닙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XRP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 파도에 올라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가격은 예측대로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8달러 간다고 했는데 5달러에서 멈출 수도 있고 반대로 15달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분명합니다. 리플 관련 뉴스의 상당수는 과거 발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과거 발표가 지금 현실로 바뀌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2017년 47개 은행 파일럿이 2026년 지금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검증된 정보까지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SBI의 300억엔 투자, 일본 정부의 세금이나 메르카리의 XRP 결제 도입, 비트뱅크의 거래량 데이터 이런 것들은 전부 팩트입니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공포에 휩쓸려 매도하지 말고 버티는 겁니다. 아니면 더 사는 겁니다. 물론 본인의 판단과 책임 아래 결정하셔야 합니다. 투자는 본인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십시오. 일본의 47개 은행 SBI의 3천억 원, 정부의 세금 혜택, ETF 승인 대기, RLUSD 출시 예정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2026년 8월이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가격이 1.847달러에서 횡보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건 폭풍 전야입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구간입니다. 개미를 털어내고 싸게 사 모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은 폭등입니다. 리플은 10년 넘게 일본에서 쌓아온 신뢰와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결실을 맺는 겁니다. 리플의 일본 전략은 단기 투기가 아니라 장기 통합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겁니다. 순간의 유행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일이니까요.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SBI는 SBI저축은행의 모회사입니다. 한국에 이미 발을 들여놓은 회사입니다. 일본에서 성공하면 한국으로도 확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87,669달러에서 1.01% 하락했습니다. 리플은 1.847달러에서 1.51%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조정 국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2026년은 리플에게 결정적인 해가 될 겁니다. 일본 시장 본격 가동, RLUSD 출시, ETF 승인, 기관, 자금 유입 이 모든 일이 올해 안에 벌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는 사람이 웃습니다. 지금 팔고 나가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물론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져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SBI가 왜 3천억을 투자했는지, 정부가 왜 세금 혜택을 주는지 이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된 시나리오입니다. 10년 동안 준비해온 그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의 일부가 될 건지 아니면 방관자로 남을 건지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특정 암호화폐에만 세금 혜택을 준다는 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정부가 특정 코인을 선택한 겁니다. 그 코인이 XRP입니다. 왜 XRP일까요? 리플이 10년 동안 일본에서 쌓아온 신뢰 때문입니다. 47개 은행과 협력해온 역사 때문입니다. SBI와의 합작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쌓여서 정부가 선택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의미입니다. 정부의 선택을 받은 코인과 그렇지 않은 코인은 다릅니다. XRP는 이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자산입니다. 일본 정부가 인정한 자산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앞으로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늘린 정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아예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벌써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에 연동된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되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언론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먼저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만이 2026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머스크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저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의 한가운데 바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